글쎄 안 들려 들을 뉴스 없어 아무 뉴스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 듣고 또 들어도 들을 뉴스 없어 만든 게 이 프로야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 여론조사를 통해 민심을 읽어보는 시간 민심은 숫자다 코너입니다. 오늘도 오피니언 라이브 윤희용 여론분석센터장 리얼미터 이택수 대표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여야 거대 양당이 결국은 비례대표 정당이 모두 참여하게 됐습니다. 네. 꼼수다 아니다 뭐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다 참여가 됐고 코로나19 사태와 더불어 총선 최대 변수가 아니냐 이런 이야기 있던데 관련해서 여론조사 기관마다 다양한 분석을 내고 있는데 정리를 좀 이택수 대표님께서 해주시죠. 최근에 이제 뉴스원이 엠브레인 퍼블릭에 지난 3월 13일에 의뢰한 조사입니다. 만 18세 이상 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고요. 응답률은 24%, 무선 전화번호, 휴대전화 가상번호, 무작위 추출 조사입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였는데요. 이 조사에 따르면 그 비례의 47석을 어떻게 가져가는지 시뮬레이션을 해봤는데 미래한국당이 15석으로 가장 많이 가져가는 걸로 나왔고요. 그다음에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한 석 차이입니다. 민주당의 비례연합정당이 14석으로 나타났고요. 그다음이 정의당이 7석, 그다음에 열린민주당이 6석, 국민의당이 5석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저희 리얼미터가 조사한 결과를 보면은요, TBS 의뢰로 지난 3월 16일부터 18일 3일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5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거고요. 무선 전화 면접 및 유무선 자동응답 혼용 방식이었습니다. 응답률은 6.1%,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5%포인트였는데요. 비례연합 정당이 37.8%, 민주당 비례연합 정당입니다. 예. 리얼미터는 이번 주까지는 열린민주당이 다 포함된 정치개혁연합 까지 다 포함된 그런 설문 구조였고요. 여기서 37.8%로 나타났고 미래한국당이 30.7%, 국민의당이 5.7%, 정의당 5.3%, 친박신당 2.2, 민생당 1.8, 공화당 1.3 이런 순이었는데 저희가 이제 과거에 조사한 결과를 보면은 비례연합정당이 방금 38% 정도로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게 이제 열린민주당이랑 분리가 됐을 경우에는 대략 30%대 한 8%로 이렇게 나뉘어서 결과가 나온 적이 있는데요. 이걸 가정한다라고 하면은 리얼미터 조사에서도 대략 비슷합니다. 민주당이 참여하는 비례연합정당이 한 대략 15석 정도, 또 미래한국당도 15석 정도, 그다음에 열린민주당이 한 6석 이상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국민의당, 정의당도 한 6석 이상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친박신당, 또 자유공화당, 민생당 다 한 석 정도씩 가져가는 걸로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 뭐 3% 이하면은 의석을 갖고 가지 못하니까요. 네네. 예. 근데 이제 무당층을 제외하고 모집단으로 해서 이제 재계산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지지율과는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엠브레인 퍼블릭 조사로 따지면 어쨌든 진보 계열이 27석, 보수 계열이 20석, 47석 가운데 그렇게 나오는 거고 리얼미터 조사도 비슷하게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뭐 지금 이제 많이 확인하시는 일반적인 정당 지지율 그 구도를 보시면은 이제 이 흐름이 이해되실 텐데요. 어쨌든 이제 탄핵 이후에 아직 보수 정당의 보수층을 충분하게 이제 포섭하거나 이제 지지층으로 가져가는 것들이 아직까지 완전히 회복된 상황이 아니거든요. 이제 그래서 지금은 진보 정당을 지지하는 지지율의 비율이 보수 정당을 지지하는 비율보다는 이제 훨씬 더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비례 정당 투표에서도 지금 예상하는 것에서도 그러한 흐름은 이제 일단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죠. 자, 리얼미터는 아마 열린민주는 다음 주부터 그러면 다음 주부터 이제 저희가 오마이뉴스로 아마 지난주인가요? 한 열흘 전쯤에 조사한 거에는 포함이 돼 있었고요. 근데 이제 다 합친다는 소식이 있어서 저희가 이번 주에는 합쳐서 조사를 했는데 이제 따로 가는 것이 이제 확정이 됐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는 월요일부터는
저희가 분리해서 조사를 합니다. 예. 그럼 다음 주 조사는 이제 후보군들이 명확하게 결정된 뒤에 조사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 민주당 지지층들이 더불어시민당과 네. 열린민주당으로 나눠서 아마 지지를 하겠죠. 그렇죠. 예. 이렇게 일단 뭐 더불어시민당이 사실 이제 민주당에서 뭐 비례의원들이 후보들이 가는 것이니까 아마 이제 거기가 월등히 이제 많긴 할 텐데요. 열린민주당 그러니까 정봉주, 손혜원, 정봉주 전 의원, 손혜원 의원 등이 이제 주도하는 열린민주당이라고 이제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처음에는 같이 이제 더불어시민당 등과 함께 합쳐질 것이다라고 하는 이제 시각들도 있었는데 지금 이제 보도 등에 따르면 이제 독자 완주를 할 것으로 이제 보이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지명도 있는 인물들을 이제 비례 후보로 이렇게 이제 순위에 놓고 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니까 이제 좀 지난번 조국 장관 국면에서 어떤 이제 정치인들에 대한 또는 정치 그룹에 대한 이제 선명성을 중시하는 어떤 진보층에서의 이제 흐름도 상당히 생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열린민주당에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이슈를 드러나게 되면 좀 약간 그때의 선명성을 좀 지닌 인물들을 놓게 되면 제가 봤을 때는 뭐 일정 수준으로 정의당 수준으로 이렇게 이제 비례 투표율이 정당 득표율이 나올 가능성도 저는 있어 보이긴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열린민주당의 등장이 정의당의 표를 갉아먹을 수 있을까요? 정의당은 제가 봤을 때는 이념적인 스펙트럼상 민주당보다는 이제 왼쪽에 있다고 보여지고 열린민주당은 그 민주당의 표를 제로섬 게임처럼 나눠 먹는 뭐 그런 아니 그거는 맞는데 될것 같은데요. 제가 질문드리는 네네. 것은 과거의 민주당 지지층 중에서 지역구는 민주당 네. 비례는 정의당을 찍어줬던 사람도 있단 말이죠. 네네. 그 사람들이 이번에는 정의당을 찍지 않고 열린민주로 갈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 질문이었습니다. 이게 네. 지금 이제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보 진영에서 열린민주당이라고 하는 이제 별도 비례정당이 생길 경우에는 예. 더불어 시민당 등 민주당이 주도하는 비례위성 정당으로 가는 정당 득표율이 줄어들잖아요. 예. 그러면 민주당 지지자들이 과거처럼 제가 표현하는 말로는 쌀독에서 인심이 나는 이런 행태로 하면 보이면서 경향을 보이면서 정의당에 투표 주는 예. 것들이 상당히 이제 너그럽게 나타났었는데 예. 지금 열린민주당으로 의석이 좀 빠지게 되고 그러면서 약간 위기감이 되면서 정의당에 주던 그런 여유들이 없어지면서 더불어시민당 등으로 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과거처럼 정의당이 상당히 이제 이 분산 투표 또는 진보정의 전략 투표, 분리 투표로 인한 수혜가 지금 정의당에서는 이제 원내 교섭단체를 꾸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 수준 가기가 쉽지는 않아 보이는 그런 이제 구도가 돼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선택지가 많으니까 예. 여러 선택지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이니까 정의당 입장에서는 뭐 불리한 건 분명히 보입니다. 예. 민주당이 이 위성정당을 만든다 혹은 뭐 비례연합에 참여한다라고 할 때 당내에서도 반발이 조금 있었습니다. 근데 이 네. 당내 반발은 그렇게 될 경우에 중도층이 외면할 수 있다. 네. 혹은 지역구에서 또 흔들릴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지금 결국은 만들었는데. 제가 말씀드린 네네. 그 중도층이 이탈할 것이다. 민주당이 비례위성 정당을 만들면 이런 논의들이 이제 뭐 언론이라든가 이제 지적들이 많이 있었는데 실제 그 부분은 엄밀한 이제 예측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총선에서는 중간지대의 정당으로서 지역구에도 후보를 내는 국민의당이 이제 존재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구도가 갖춰져 있다고 한다면 중도 정당으로의 이제 이탈이 일정 부분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은 그 국민의당이 여전히 이제 있습니다만은 과거보다 상당히 세가 약해져 있는 상황이고 거기다 지역구에서는 후보를 내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약간 보수 색채가 이제 강화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간층에서 중도층들이 이탈을 할 가능 선택지가 사실은 없는 상황이에요. 오히려 이제 왼쪽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의당이라든가 열린민주당 등은 중도가 아니라 왼쪽에 사실은 있는 정당들에 가깝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중도층이 이탈할 것이다. 이걸로 인해서라고 하는 이제 전망 내지는 지적은 약간 엄밀하지는 못한 것으로 저는 생각됩니다. 정당 지지율이라든지 아니 비례정당 투표 지지율에는 영향을 크게 미치는 것 같지 않은데 개별 이제 지역구에서는 정의당
후보들이 완주할 가능성이 더 커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지역구에는 뭐 일부 의석 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뭐 초접전 지역구 같은 경우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특히 수도권 후보들 의원들이 지금 이 부분을 염려하는 것이거든요. 그 부분은 뭐 전혀 가능성이 없다고 배제할 수 없는 거죠. 예. 이게 저희 지금 게시판에서도 이번 조사에서 왜 열린민주당을 넣지 않았냐 계속 넣지 않은 예. 게 아니라 비례연합정당엔 열린민주당까지 다 포함이 된 거죠. 예. 이제 다음 주에 분리를 이제 네, 하는 다음 주부터 분리한답니다. 네. 오해 없으시길 바라고요. 네. 자, 근데 처음에 이 비례정당을 만든다고 했을 때 미래한국당 쪽은 아주 부드럽게 공천 과정이 진행될 것이다. 미래통합당하고 다 이야기 된 거기 때문에. 네. 그리고 민주당이 좀 시끄러울 것이다 이랬는데 지금 보면은 오히려 미래한국당 공천이 상당히 갈등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미래한국당이 의석을 많이 가져갈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초반에 많이 나왔고 지금도 최소 15석 이상 한 20석 가까이 혹은 20석 넘을 수도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20번 안에 들어가야 되는 뭐 그런 상황이 됐었는데 지금 황교안 대표나 이제 미래통합당에서 영입한 인사들이 20번 안에 처음에 한 명도 없었고요. 예. 또 4-5명은 수정할 수 있다 해서 수정안을 붙였는데 또 오늘 오후에 부결이 됐습니다. 부결됐죠. 그래서 결국에는 한성교 대표가 물러났고 지금 원유철 의원이 미래통합당을 탈당하고 이제 미래한국당으로 입당을 한 거 보면 예. 차기 당대표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로 판을 짜보고 만약에 그래도 여의치 않다면 또 다른 위성정당 얘기가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또 다른 위성정당 얘기가. 네. 시간이 가능할까요? 아직까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제 황교안 대표의 당의 장악력 이게 사실 지금 충분치 않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 벌어진다고 보여요. 예. 뭐 비례위성정당이 사실은 별도의 법상 정당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 만들어지는 기획부터 실행부터 사실은 통합당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니까 사실상 그 말을 뭐 따라주는 것이 일반적으로 이제 순리이긴 한 상황인데 지난번에 김용우 전 공관위원장도 사퇴를 하고 김종인 비대위원장 이제 그 전 비대위원장을 어쨌든 선대위원장으로 데려오려고 했지만 거부를 하고 하면서 황교안 대표가 어떤 당에 대한 장악력이라든가 그 리더십이 충분히 행사되지 못하는 상황이 미래한국당 위성정당인데 불구하고 통합당과 전혀 이제 교감하지 않고 그 의견을 수용하지 않는 이런 이제 모양새로 전개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의 공천 갈등으로 인해서 국민의당이 반사 이익을 얻을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있죠. 지금 이제, 다시 이 후보 순번 조정이 있을 텐데요. 예. 만약에 이제, 매끄럽지 않게 결과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황교안 대표의 리더십도 흔들릴 수밖에 없고, 또 공병호 미래한국당 공관위원장도 향후 이제 거치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결국, 이 부분에서 실망한 분들이 갈 곳이 국민의당 외에는 친박신당이라든지 자유공화당 뭐 이 정도인데, 예. 일단 친박신당이라든지 자유공화당은 아직까지는 움직임이 크게 없습니다. 이제 유영아 변호사가 혹시 친박신당이라든지 자유공화당 쪽으로 가면은 또, 큰 출렁임이 있겠지만 당장 국민의당 쪽으로 이 지지층 이탈표가 옮겨갈 가능성이 있는 거죠. 실망한 지지자들이 뭐 민주당을 찍진 않을 테니까. 네. 그러면 국민의당. 그러면 비례는 기권 이럴 가능성도 있습니까? 너무 공천 갈등이 심해지면. 비례를 기권까지는 안 하겠죠. 어떻게든 이제 투표장에 가는 사람들은 지역구 찍고 비례를 국민의당 혹은 자유공화당, 친박신당 날아가줄 수 있겠다. 네네. 예. 알겠습니다. 자, 정당 지지율과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도 좀 살펴보죠. 네, 저희가 이제 지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3일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501명을 대상으로 TBS 의뢰로 리얼미터가 조사한 거고요. 유무선 자동응답 혼용 방식이었고 전화 면접도 혼용했습니다.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5%포인트였고요.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는 이번 주 소폭 올라서 0.7%포인트 오른 47.9%, 부정평가는 0.2%포인트 낮아진 48.9%, 부정평가가 1%포인트 높은 상황이긴 합니다만
긍정평가가 이번 주에 약간 반등세를 보였습니다. 정당 지지율 같은 경우는 민주당이 40.9%로 0.6% 낮아졌고요. 미래통합당은 미래한국당과의 지금 갈등에도 불구하고 35.1%로 이번 주 3%포인트 올라서 창당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선거가 다가오면서 보수층이 미래통합당 쪽으로 결집하는 모습인데 이 주 후반에는 미래한국당과의 갈등이 최고조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좀 반등세가 꺾일 가능성이 있고요. 국민의당이 3.9%, 정의당 3.2%, 친박신당 2.5%, 민생당 1.6%, 민중당 1.5%, 공화당 1%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무당층이 8.6%로 2.3%포인트 떨어졌는데, 무당층은 떨어지고 미래통합당 지지율이 3% 오르고, 역시 선거가 다가왔기 때문에, 네.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고 보여지겠고, 정의당이 1.1%포인트 하락했는데, 비례대표 후보자들에 대한 논란, 이렇게 영향을 미쳤을까요? 그것도 있고, 지금, 비례 정당들 간의 이합 집산이라고 할까요? 정치개혁연합, 또 시민을 위하여 등등, 열린민주당도 마찬가지고, 계속 논의가, 그쪽에서 지금 많은 보도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정의당이 약간 소외된 측면이 있죠. 그래서 기사 언급량도 좀 줄어들었을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좀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비례대표 또 정당 지지율에서는 5% 6% 정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비례정당 정당 투표 지지율이 향후에 더 이제 관심이 가는 대목이고 그 부분을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더불어민주당 응답자들 가운데 20대 응답자들이 민주당 지지한다 해서 굉장히 많이 빠졌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주 경제 지표들도 많이 좀 안 좋은 상황에다가 또 계약도 각 대학이 연기되거나 온라인 수업으로 지금 바뀌고 있고 지금 경제 부분, 취업 부분 다 지금 어렵다 보니까 20대가 가장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것 같은데요. 또 주 후반에는 좀 상황은 바뀌고 있는 모습을 지금 보고 있는데 오늘 내일 조사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계약 문제, 그다음에 경제적 문제 이런 게 겹쳐서 20대가 11% 정도 빠졌네요. 네, 크게 빠진 거죠.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네. 긍정평가는 올라가고 부정평가는 더 내려갔다. 네. 이거는 어떻게 코로나19 사태를 정부가 지금 잘 막고 있다 이렇게 판단한 건가요? 네, 원래 이제 이것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대통령이 일을 잘하냐 못하냐라고 했을 때 이제 잘한다라고 하는 평가인데요. 대개 과거의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사람들이 평가를 주로 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정권 초반에는 이제 이전 정부랑 비교해서 또는 이제 그 후반에는 정권 초반과 비교해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인데 지금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제 이례적으로 어느 과거의 시점과 비교해 봤을 때 상대적으로 잘한다 못한다라기보다는 외국과 비교해서 평가하는 기류가 좀 발생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외신을 통해서 한국의 이 코로나19 대응이 상당히 모범적이다라고 하는 보도들이 어쨌든 상당히 많이 이제 쏟아져 나왔었거든요. 그것도 예. 이제 국내에 많이 알려지게 되면서 국민들이 이제 외국에 비해서 잘한다고 하는 외국에서 평가가 들어오는 것이니까 이것을 못한다라고 비판만 할 수는 없는 것이구나라고 하는 인식이 일정 정도 형성이 되면서 어떤 마스크 부족에 대한 불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락하지 않고 소폭 상승하는 이런 흐름으로 지금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이념적으로는 진보층에서 79.5%에서 지난주 이번 주 82%로 상승했고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가 중도층에서는 40.1%에서 44.3 4.2%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진보층에서 상승한 것은 이해가 가는 측면이 있는데 중도층에서 4.2%포인트나 올라간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방금 언급하셨지만 이제 외신의 보도들 그리고 지금 이탈리아, 스페인 등이 이제 한국보다 확진자 수, 사망자 수가 지금 많아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도 이제 드라이브스루 검진 방식도 도입해야 된다라는 평가, 또 강경화 장관의 BBC 인터뷰가 그 지역 영국 국민들한테 또 좋은 반응을 예. 얻어냈다. 물론 이제 반대의 댓글들도 많이 있긴 합니다만 그런 평가들 때문에 중도층이 좀 오른 것 같고요. 또 문재인 대통령이 대구 경북 또 특별 재난 지역 선포도 했고 그 비상금융조치 이런 시행 예고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아무튼 그런 부분들이 좀 기대 심리 때문인지 중도층에서의 지지율 상승을 이끈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며칠 동안 주식이 대폭 폭락했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은 다음번 조사 때 그 대통령 지지율이나 여당 지지율은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제 우리나라 주식 인구 뭐 상당히 많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과거에도 보면은 주가가 이제 하락할 경우, 대폭락할 경우에 그것이 이제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한 평가에도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현상들이 이제 과거에도 많이 있어 왔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재산적 손실이 발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여러 상황에서 잘한다 하더라도 실제 나한테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불만들, 부정적 정서가 표출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이제 지금 뭐 이렇게 재원을 쏟아붓는 이유가 실제적으로 그것을 당장 그 돈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뭐 필요한 것을 지원한다는 의미보다는 그것을 통해서 소비를 활성화하고 그래서 경기를 다시 좀 이제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사실은 더 큰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그 주가 하락 등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해서 정부가 상당히 좀 위기감을 이제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뭐 지금 이제 지자체 차원에서 재난 기본소득 뭐 이런 것들도 이제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것이 이제 확산됨으로써 이제 경기 하강이라든가 주가 침체 등을 어느 정도 좀 막을 수 있을지 또 과감한 이제 재정 지원 정책들이 정부에서 앞으로 얼마나 실효성을 거두는지 여부에 따라서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에 지금 이제 변화 여지는 이제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민주당과 미래통합당 지지율 격차가 5.8%포인트로 좁혀졌는데 이거는 지금까지 조사한 것 중에 가장 작은 네, 숫자입니까? 그렇습니다. 뭐 일부 조사에서는 어느 정당을 지지하겠는지 물어봤을 때 지역구 후보에서 근데 미래통합당의 앞선 조사도 어제 뭐 보도가 됐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그 여러 여론조사 결과들을 종합해 봤을 때 선거가 다가오면서 그동안에 얘기하지 않았던 샤이 보수 표심들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 조사 방법적인 면에서 봤을 때는 전화 면접 조사보다 ARS 조사에서 조금 더 그런 경향성이 먼저 선제적으로 나타나는데 그런 현상이 이제 선거가 이제 한 달 이제 안쪽으로 이제 들어가다 보니까 지금 통합당의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는데요. 뭐 그렇지만 여전히 전화 면접 조사에서는 일부 지역구 어제 이제 그 이수진, 나경원 후보가 있는 동작 지역구에서 또 격차 큰 것으로 나오기도 했거든요. 예. 그래서 뭐 아직까지는 그 샤이 보수가 완전히 드러나진 않았지만 조금씩 샤이 보수 표심들이 이제 여론조사에서 나오기 시작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 조사를 한 게 네. 코로나19 관련해서 언론 보도 신뢰 조사를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3월 18일 TBS 의뢰로 리얼미터가 조사했고요. 전국 18세 이상 성인 남녀 500명이었고요. 조사 방법은 같았습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였는데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 관련 언론 보도에 대한 신뢰도 평가를 했는데 신뢰한다고 응답한 사람이 48.3%,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한 응답이 49.3%, 1%포인트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의견, 부정적인 의견이 높긴 했는데 거의 팽팽하게 나타났습니다. 뭐 이 정도 결과면은 뭐 어느 응답이 더 우세하다고 얘기하기 어려운 상황인데요. 계층별로 보면은 지정당별로는 민주당 지지층이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부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 또 질병관리본부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외신들의 평가는 좋은데 왜 국내에서는 이 부정적인 평가들이 이렇게 많은지 보도가 많은지 이런 불만들이 민주당 지지층, 진보층 또 민주당의 주로 지지하는 40대 또 서울 뭐 이런 쪽에서 불신 의견이 많았고요. 예. 또 대구 경북에서도 또 많았습니다. 대구 경북에서는 이제 보수적인 성향의 유권자들이 계시니까 또 진보 언론을 또 비판하는 경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뢰한다는 응답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층인 호남 지역 또 이제 수도권에서 경기, 인천 연령대별로는 20대 또 무당층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예. 신뢰한다와 신뢰하지 않는다가 팽팽하게 맞섰는데 팽팽하게 맞선 것 자체로 우리 언론은 좀 반성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민들한테 이 정도밖에 신뢰를 못 이제 줬다면.
많은 이제 여러 기관들과 같이 언론을 포함해가지고 신뢰도 조사를 하게 되면 지금 뭐 검찰이나 사법 불신도 큰데요. 언론이 가장 낮게 나오는 조사들이 많이 최근에 예. 있었던 상황이기 예. 때문에 불신도 상당히 크고 사실 이제 방금 이제 이 나온 조사 결과도 이제 엄밀히 더 보게 되면 이제 지금 자기가 보고 있는 뭐 미디어가 보수 성향의 미디어인지 진보 성향의 미디어인지라고 같이 좀 문항 여유가 있었다면 물어봤으면 좀 엄밀하게 했을 텐데 그러면 더 이제 어떤 타겟 자기가 불만을 갖고 있는 언론들을 더 크게 사실은 응답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근데 지금은 이제 신뢰하는 언론도 있는 것이니까 팽팽하게 나왔지만 구분해서 만약에 보도를 했다. 그래서 부정적 보도하는 것, 긍정적 보도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었으면은 아마 더 불신에 가까운 흐름들이 높아졌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예. 자, 그러면은 우리 아까 앞에 했던 비례 정당 이야기를 다시 한번 좀 해보죠. 아무래도 코로나19와 함께 그것이 가장 변수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가지고 그 얘기를 좀 다시 할 텐데요. 지금 민주당은 후보가 25번까지 나온 상태지 않습니까? 나왔고 예, 연합 더불어시민당을 만들어서 소수정당을 앞에 순번에 놓고 자신들은 뒤쪽으로 가겠다는 법안이죠. 법안인데 그 처음에는 한 7석 정도만 우리가 하겠다. 근데 그거는 정의당, 민생당 다 참여했을 때 법안이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소수정당 3개, 4개 정당이랑 하기 때문에 민주당이 지금도 7개만 가져가겠다. 그렇게 나오진 않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 악마는 디테일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치개혁연합은 이제 뭐 빠지게 됐고 또 다른 일부 정당이 빠지게 됐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숫자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지금 그 뭐 더불어 시민당이 참여하는 다른 주체들이 지금은 우호적이지만 향후에는 의석 한 석 때문에 또 잡음이 나올 수 있고 예. 지금 미래통합당, 미래한국당처럼 상당히 또 갈등이 표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선거 때까지는 여러 변수가 남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건 이제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이 합쳐졌을 때의 의석보다 민주당으로서는 이제 비례 의석을 많이 확보하지 못하게 되면 일당이 안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그런 이제 우려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비난과 비판에도 불구하고 또 약속을 어겼다고 하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지금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한 7석뿐만 아니라 좀 더 이제 확대해서 이제 비례 의원들을 확보하려고 하는 그런 것을 좀 의도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받는 비판은 어쩔 수 없는데 아마 현실적인 차원에서 그것을 이제 선택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그리고 지금 더불어시민당이죠. 민주당과 함께하는 그 소수정당의 당 대표들의 전력. 그 한 명은 뭐 미성년자 성추행 전력이 있다가 나와 있고 또 한 명은 유사 역사학을 뭐 띄웠던 사람이다. 뭐 이런 얘기가 지금 돌고 있는데 그것이 또 그 민주당 지지층이 투표할 때 어떻게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그런 전력들이? 그렇죠. 이제 구체적으로 시민 후보를 추천받아서 여기도 이제 순번이 정해질 텐데 순번이 확정되는 순간 다른 당, 이 미래한국당도 그랬고 정의당도 그랬지만 뭐 이런 불미스러운 사건에 휘말린 분들이 또 상에 포진되게 되면 뭐 각 언론들이 가만히 있을 리 없죠.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소개가 되면 당연히 이 비례 정당 투표 지지율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그 과정 속에서 열린민주당 또 정의당 이쪽으로 또 지지율이 좀 흘러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거죠. 과거에는 뭐 지역구 후보 위주로 이제 이런 이제 비판, 공세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있었거든요. 비례 후보들과 대상으로 타겟으로 한 이제 논란들이 없던 것은 아닙니다만은 포커스가 이제 지역구 의원들, 주요 인물들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것인데 이번에는 어쨌든 비례의석이 준연동형 되게 되면서 각 정당이 상당히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정당의 비례의석들을 했을 때 우리의 이제 의석이 늘어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비례 후보들 그 명단을 보고 각 정당이 상호가 이제 문제점을 찾아내서 비판하고 하는 흐름들이 막판까지 상당히 비례 후보 명부를 대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지금 매우 높은 그런 상황이고 그것은 뭐 열린민주당도 있고 정의당도 있고 더불어시민당도 있고 또 이제 보수정당 국민의당까지 다 그것의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아까 이택수 대표가 더불어시민당도 후보를 추천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근데 원래 플랫폼 정당을 좀 표방했고 그리고 지금 민주당에서 1번부터 25번까지가 있는데 여기 또 다시 받겠다고요 후보를?
이제 다른 이제 주체들이겠죠. 시민을 위하여 등 이제 다른 주체들은 아무튼 시민 후보 추천을 이제 받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주 토요일까지 받는다고 이제 보도가 나온 것 같은데요. 본격적인 후보 선정 작업 이제 순번도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제 그 당선 가능성 안쪽에 이 각 당이 원하는 또 주요 인물들이 포진되지 못하거나 아니면 이제 상위에 포진된 의원들의 불미스러운 전력들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좀 사태가 미래한국당처럼 좀 부정적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예. 사부 장경태, 이준석 두 젊은 청년 모시고 토론을 해야 되는데 두 사람 다 지금 안 나타나기 때문에 지금 계속 제가 시간을 끌고 있습니다. 그래요. 하나만 더 그럼 묻고, 아니 도착했네요. 하나만 더 묻고 마칩시다. 민주당 후보들은 어쨌든 정해졌고, 열린민주 후보는 아마 이번 주로 결정될 텐데, 그것을 보고 민주당 지지층들이 최종 마음을 결정할 확률은 상당히 높은 거죠. 미리 정해놓고, 난 어디를 찍겠다 하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런 분들도 물론 계시겠지만. 네. 그렇죠. 워낙 이제 당에 대한 충성이 있는 분들은 뭐 그런 것을 신경 쓰지 않는 분들이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이제 열린민주당도 사실은 이제 민주당과 어떤 가치라든가 지향성 상당히 이제 인물들, 같이 참여했던 인물들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그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조국 전 장관 국면에서의 어쨌든 그런 흐름들이 상당히 어쨌든 부각하는 모양새로 갈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 그러면은 어쨌든 그때 이제 진보 진영에서 또는 민주당의 이제 지지층 중에서 그 열린민주당의 그런 선명성에 대해서 선호하는 흐름들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인데요. 그것들이 어쨌든 민주당의 의석들, 예상 의석들을 줄이는 방향으로 또 나타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뭐 미묘한 갈등이 정해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